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키케로,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플루타르코스. 아이고, 세상에. 네, 쟁쟁하죠? 예. 이름만 들어봤던 걸출한 로마와 그리스의 사상가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이 이 그리스 로마 에세이예요. 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천병희 선생님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천병희 선생은 서양의 고전 문학, 그리스 로마 문학을 공부한 독보적인 인물이죠. 그리스 로마 고전 유명한 작품들을 거의 번역하신 분입니다. 예. 이런 번역이 없이 어떻게 이런 텍스트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번역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사설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서와 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책이 좋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제 책장에서 이 그리스 로마 에세이를 골랐습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여기저기 인용된 문장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한 권 있으면은 그리스 로마의 큰 사상의 흐름이랄까? 특히 로마 사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제가 요즘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작가 콜린 맥컬로가 쓴 마스터스 오브 로마 시리즈를 읽고 있어요. 콜린 맥컬로는 이 가시나무새라는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거의 20년 가까이 쓴 작품이 마스터스 오브 로마라는 대작입니다. 예. 부록까지 합치면 22권인데 이 어마어마한 작품 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로마를 대표하는 사상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세네카와 키케로의 이 에세이를 읽으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이 4번에 걸쳐서 이 4사람을 각각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몇 구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16대 황제였습니다. 황제이면서도 아주 철학적인 교양이 아주 풍부한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죠. 예.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요즘엔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명문장으로 꼽힙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엄격한 도덕주의,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철학의 흐름인데 이 스토아 철학과 대비되는 게 쾌락주의, 이른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인데 윤리 시간에 서양 철학의 흐름 공부하시면서 스토아 철학과 쾌락주의 철학 이런 거 공부하셨던 것 띄엄띄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대표하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몇 구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명상록이라고 번역하지만 원 제목은 자기 자신에게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쓰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전부 자신에게 하는 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너는 어찌어찌 하라, 너는 어찌어찌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때 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좀 빛나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보다 보면은 이 죽음에 관한 인식이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삶에 충실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예의를 갖출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볼까요? 예. 인간이 사는 시간은 한순간이며 그의 실체는 유동적이고 그의 지각은 불분명하다. 인간의 육신의 요소는 모두 썩게 되어 있고 그의 혼은 하나의 소용돌이이다. 인간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세간의 평은 불확실하다. 즉 육신의 모든 것은 강처럼 흘러가고 혼의 모든 것은 꿈이요 연기이다. 삶은 전쟁이자 나그네의 체류이며 사후의 명성은 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철학뿐이다. 철학은 우리 내면의 신성을 모욕과 피해에서 지켜주고 쾌락과 고통을 다스리게 하고 계획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하고 거짓과 이선을 멀리하게 하고 남이 행하든 말든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고 나아가 일어나거나 주어진 것을 마치 자신이 온 곳으로부터 온 것인 양
기꺼이 받아들이게 한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삶에 대한 어떤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라는 겁니다. 이 철학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철학이 있다, 가치관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예.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철학적 기초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하죠. 근데 그 철학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요즘 우리 사회는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 고갈돼 버렸다는 점에서 또는 고갈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마 시대의 풍요한 사상과 어쩌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설을 읽으면서도 그랬지만은 이 로마 시대 사상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철학적 상상력, 뭐랄까요, 그 지성적 품격 이런 게 그렇게 나아졌다고 보기가 어려울 듯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진보했을지 모르지만 지성의 능력, 인간의 인문학적 상상력은 로마 시대보다 못하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떨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죽음에 관한 구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예. 죽음은 태어남과 같은 것이며 자연의 신비이다. 태어남이 여러 요소의 결합이라면 죽음은 그 요소들로 해체되는 것이므로 조금도 곤혹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성적 동물의 본성이나 그의 타고난 기질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을 잘 사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사는 게 핵심이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설정해 놓고 그 미래가 나에게 타전해 오는 불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면서 우리 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죽음이 지척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동안 선한 자가 되라. 이런 구절들은 확 와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내뱉는 말들 중에 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삶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건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늘 죽음 이후를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내가 축적하는 부가 나의 명예와 어떻게 관련될지 여기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얘기합니다. 공포에 지배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김 PD 대단하십니다. 아유, 교수님. 포착하는 능력이. 누구 제자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좀 보니까 전화기 너머로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은데 탁 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귀신입니다, 저는. 예. 그와 관련해서 잠깐 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후의 명성을 염려하는 자는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도 모두 곧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을 것이며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에 대한 기억도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인간들에 의해 무엇이 이어지다가 완전히 꺼져버릴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다. 후세 사람의 평판에 매달림으로써 자연의 선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문장으로 저한테 와닿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헌납하거나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진지하게 통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교수님 2012년 총선 이후에 네. 어마어마한 악플이 이제 쏟아졌을 때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제가 저 자신의 어떤 일생의 한 획을 그었는데요. 듣기에 따라서는 웃기실 수도 있을 텐데, 더 이상 저는 평판에 지배받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사실 좋은 평판을 받을 때나 생각할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때, 뭐 도망가듯이 생각한 건데요. 이제 더 이상 평판에 지배받지 말아야 되겠다. 지지한다고 거기에 또, 휘둘리고, 또 반대한다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러지 말자. 우리 김 PD는 이런 책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김호준 씨하고 같이 다니면서 무학의 통찰을 배운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책을 많이 못 읽어서 그렇지 인생을 못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책 많이 읽었다고 훌륭하면 누구나 책 많이 읽으면서 훌륭해지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이런 별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중요하죠. 남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최선으로 지향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 잠깐 볼까요? 내가 알았던 사람들을 한 명씩 눈앞에 떠올려보라. 한 명은 이 사람을, 한 명은 저 사람을 묻어준 뒤 자신도 묻혔다. 그것도 잠깐 사이에. 간단히 말해 인간사는 얼마나 더덥고 하찮은 것인가. 어제는 한 방울의 진액이었다가 내일은 밀하나 재가 된다. 그러니 이 짧은 시간을 자연에 따라 보내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라. 올리브 열매가 다 익고 나면 낳아준 대지를 찬미하고 자신을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며 떨어지듯이. 대단 시적인 문장이죠. 그러면서 이런 구절로 이어집니다. 악착같이 삶에 집착한 자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죽음을 경멸하는 데 평범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측면이든 명예이든 뭐든 거기 악착같이 집착하는 자들 보면은 참 저는 그렇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삶은 훨씬 두터워질 수 있다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절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평정을 유지할 것인가, 네. 남들의 평가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것인가 얘기하는 이 시적인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라는 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칼로 두 부자르듯이 딱 나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주나 자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우주 순환론 같은 것도 그렇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과 죽음을 던나들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성과 혼의 관계도 그렇고 대단히 흥미진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변화에 관한 부분 여러분들께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변화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있긴 한가? 보편적 자연 가운데 변화보다 더 친근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무가 변하지 않는다면 너는 더운 물에 목욕할 수 있는가? 음식물이 변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가?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변화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너 자신에게도 변화는 이와 똑같은 것이며 변화는 전체의 본성에는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는가?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개인 인간의 삶이 변화한다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변화의 과정, 그리고 동식물의 변화들, 우주의 원리 변화. 이건 제 짧은 생각에 기댄다면은 동양 사상에서 주역의 사상과 아주 잘 만납니다. 이 변화에 관련된 좋은 문장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문장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안에 만물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자주 생각해보라. 어떤 의미에서 만물은 서로 얽혀 있고 그래서 서로 호감을 품는다. 수축과 팽창운동, 공감 능력, 실체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만물은 서로가 서로의 결과인 까닭이다. 이런 문장들은 불경에 많이 나오는 여기저기서 봤던 그 구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살았던 위대한 지성들은 이런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을 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런 놀라운 문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책도 그냥 폼으로 일단 한 권 딱 꽂아두시면은 언제든지 펼쳐보시면 됩니다. 어떤 구절이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넘겨서 딱 식사하시든지 차 마실 때 딱 넘겨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눈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들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되 흥분하지도 나태하지도 유선자가 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어떻게 필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거나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무엇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의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네, 무관심하다는 것이 어쩌면은 이 불의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도 있다는 통찰이죠. 또 짤막한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수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적처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은 짧지만 임팩트가 아주 강렬합니다.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듯한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정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거 뭐 일관된 이야기가 아니어서 단편적인 문장들이어서 기승전결로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그 엄격한 도덕성에 기초한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한 그 스토아 철학의 고전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스토아 철학에만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의 맥락에서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책에서 제 눈을 또 끄는 구절 하나가 우주시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세계 시민 정도가 아니라 우주 시민. 네, 우주시민이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나 우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라면 여기서 살거나 저기에 살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사람들이 너에게 자연에 따라서 살아가는 진실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식하게 하라. 이런 문장들은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제가 막 여러 군데 이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너무 아까워요. 다 못 읽어드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 PD가 남들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했는데 뭐 다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평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평정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근데 저는 뭐 사실 국회의원들의 그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평판에 그 너무 지배받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자기가 또 그 사람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이렇게 뭐 친한 척, 가까운 척 이런단 말이죠. 좀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비겁해요. 네. 비겁하고 그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철학이 없어서. 네. 여당 의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이죠. 자기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예. 우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 이 자신의 위상을 전혀 판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관련해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경멸한다면 그것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알아서 할 일은 경멸받을 말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나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누구나 친절하고 호의로 대하고 특히 그에게는 그의 잘못을 기꺼이 지적해 주되 나무라거나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지 말고 저 유명한 포키온처럼 점잖고 신사답게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인간의 내면은 그런 것이야 하며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신들에게 보여야 한다. 내가 내 본성이 맞는 것을 행하고 어떻게든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보편적 자연이 지금 너에게 시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겠는가. 너무 고상한 얘기여서 잘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상한 얘기의 한 부분만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한다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근시안적으로 보자면은 뭐 처세술에 관한 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멀리 보면은 나와 이 사람 그리고 이 자연과의 관계를 우주론적 관점에서 통찰한 로마 시대 최고의 철학적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또 깊은 세계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맛배기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맛배기가 좋으시다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참 혼자 하기 아까운 문장들, 깊은 생각들이 참 곳곳에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천병인 선생이 옮긴 네. 그리스 로마 에세이 소개해 주셨죠? 네, 그리스 로마 에세이 중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봤고요. 내일은 로마 최고의 문장가 세네카의 글에서 몇 구절, 명문장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